틀을 가지고 대나무로 보면 안 맞지만 중도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보면 이게 이제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으려고 보고 마음을 먹고 살피면은 주변에 이렇게 참 많은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의외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쓸데없는 안 해도 되는 고민들, 안 해도 되는 고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지금 이제 자꾸 이제 중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사회가 이제 너무 뭡니까? 서로 자기 얘기만 하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이제 그 손해가 이제 전체한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우리 지금뿐만 아니고 중국 고대에도 지역 갈등은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니까 뭐 지역 갈등이 아마 말도 못했을 겁니다. 한국도 동서의 지역 갈등, 또 남북의 지역 갈등 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중국도 크게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 성불교에 있어서 이제 뭐 아주 유명한 스님이 많지만 그 가운데 이제 제일 유명한 스님 중에 한 분이 저 그 육조 단경을 이렇게 내놓은 그 육조 해능이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이 스님은 뭐 키도 별로 작았던가 봐요. 그 다음에 뭐 인물도 뭐 그렇게 썩 뛰어났던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뭐 세상에서 무슨 또 학력이 이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집안이 뭐 그렇게 편하게 훌륭했던 그런 분들도 아니고요.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아주 그 유명한 선지식인 집안도 좋고 또 뭐 가문도 뛰어나고 사회적 배경도 빵빵하고 또 뭐 인간적인 교류도 많고 그 이제 오조 홍인이라고 하는 이제 스님을 이렇게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니까 뭐 어디 사는 뜨거머리 행자가 하나 왔나 보다 뭐 이 정도로 아무 대중이 이제 주목을 안 하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로 이제 문답을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유명한 얘기가 하나 나오죠. 사람은 남북이 있지만 자기를 하도 무시하니까 이제 한마디 한 거죠. 사람은 남북이 있지만 남쪽 사람 북쪽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사람은 남북이 있지만 불성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원문은 불성 무남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 한마디 자체가 굉장히 중도적인 답변이죠. 사람은 남북이 있지만 불성은 남북이 없습니다. 사람은 남북이 있다. 이것도 아주 중도적인 문장이고 불성은 남북이 없다. 이것도 상당히 중도적인 문장이고 두 문장을 합해놔도 또 이중으로 이제 중도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한마디 딱 듣고 오종 홍인 스님이 이야 오래간만에 인재 한 명 들어왔네. 저 애가 누구지?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이렇게 이제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중도로 된 그 문장들은 문장도 짧고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들으면 9자밖에 안 되잖아요. 인유남북, 그죠? 사람은 남북이지만 불성무남북, 불성은 남북이 없다. 딱 9자입니다. 그 9자로 인해 가지고 정말 참 이름 없는 저 변방에 뜨거머리 행자가 오종 홍인 스님 눈에 이제 띄게 되고 또 이 말로 인해 가지고 개인 교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말 한마디에 들어있는 그 중도적인 이치를 자기가 표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내가 이렇게 그 가능성을 무한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과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종 홍인 스님과 육조 해능 스님이 만났고 또 육조 해능 스님이 오늘날 중국 부교사에 있어서 금자탑을 쌓게 된 시초가 이제 이 중도 법문인 거죠.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한테 뭐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각인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이렇게 이제 인도에서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아주 그 뭐 여러 사람이 역할을 했겠지만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인도 사람도 아닙니다. 인도와 중국의 우리 이제 실크로드라고 그러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서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도 문화와 중국 문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인도라고 하는 한편, 중국이라고 하는 한편. 인도 편도 들지 않고 중국 편도 들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인도 말과 중국 말을 갖다 객관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이 만약에 번역을 한다고 그러면은 인도 말보다는 중국어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번역을 하겠죠. 인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중국 말을 갖다 할 줄 안다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도 말에다 중심을 주고 중국 말을 번역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인도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반대로 중국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는 중국 사람한테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편에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 그랬다는 거죠. 인도와 중국 양쪽을 갖다가 다 볼 수 있는 서역 출신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위치에 있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환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번역이 결국 대중성을 획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인도라고 하는 한편, 그 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한편, 그 양변을 갖다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지금 이제 한국에서 큰 지금 사회적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못 알아보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못 알아보는 사람은 조선족이고요. 두 번째 못 알아보는 사람은 탈북자입니다. 조선족은 뭐 중국과 한국 문화를 다 보는 사람이에요. 국적은 중국 사람이에요. 종자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과 한국말을 다 합니다. 이거 진짜 큰 재산이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가끔 이제 뉴스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작은 그런 것들은 그것보다는 나중에 앞으로 이 사람들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중국이라고 하는 한편, 그 다음에 한국이라고 하는 한편, 이걸 갖다가 객관적인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국적이 한국으로 돼가 있다면 이건 또 좀 다릅니다. 오히려 국적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게 좀 훨씬 더 나중에 훨씬 더 중도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탈북자도 마찬가지예요. 남과 북을 동시에 보는 사람이죠. 이것도 세월이 지나가면은 아마 모르긴 해도 양쪽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로서는 지금 이제 한국이 한반도 안에서 5천만 인구를 가지고 뭐 다 모든 경제학자나 사회학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성장의 한계에 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영역을 갖다 좀 넓히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었는데 이것을 넓히려고 할 때 역할을 이제 좀 이렇게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두 부류입니다. 왜? 중도적인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이 뭐 결국 구마라집 시대, 그다음에 무슨 뭐 육조 해능 스님 시대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이제 실상사라고 하는 절에 좀 살게 됐는데 그 나가면 그 이늘이라고 하는 면 소재지가 있습니다. 지리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사투리를 들으면 호남 사투리구나 이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늘 사람이 남원에 나가면은요, 남원에서 이늘에 살지요 그런데요. 그 바로 옆에 마천이에요. 다 경계선에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영향을 받게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뭐 우리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또 뭐 화개장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다음 남북에 이제 중간에 그 우리가 말하는 중도지 위치에 있는 게 지금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교적 그 중도적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또 하나의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모양이 없는 또 그런 하나의 이제 새로운 이제 대안으로서 이걸 이제 유심히 한번 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중도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다르게 이제 와서 다가와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강이 만약에 강으로만 있고 바다가 만약 바다로만 있으면 이거는 전혀 재미가 없죠. 그런데 뭐예요? 강이 바다를 만나는 지점은 어떻습니까? 삼각조가 만들어지죠. 우리 김해평야가 대표적인 경우죠. 굉장히 비옥한 토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에는 지금은 조금 이렇게 오염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게 뭐 문제가 조금 없는 건 아니지만 고기가 많이 사는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난류가 난류로만 있고 한류가 한류로만 있을 때 그거보다는 난류와 한류가 같이 이렇게 만났을 때 고기가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이 양변이 가족을 이루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많은 새로운 제3의 하나의 이제 이렇게 영역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도가 우리가 찾으려고 이렇게 보면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또 뭐 제가 이거는 이제 발견한 사례들이고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만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A는 A라고 하는 입장, B는 B라고 하는 입장. 이걸 이제 가지고만 있으면은 그건 그냥 A일 뿐이고 B는 B일 뿐인 거예요. 전혀 거기서 뭐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더 이상 성장과 발전이 없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죠. 벽시가 밭에 나가가지고 내 하나를 없어지면 많은 벽시가 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봤을 때 A가 A를 갖다가 주장하고 B가 B를 갖다가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도의 이론으로 그 다음에 좀 더 하나의 그 세 번째 대안을 갖다가 이렇게 낼 수 있으면은 우리 이제 이 중도 이론이 이 21세기에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뭐 요즘 많이 쓰는 건 이제 진영 논리라고 그러죠. 그냥 빠져 있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열어줄 수 있고 또 그것을 갖다가 좀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안 제시가 이렇게 이제 가능합니다. 어젠가 그젠가 우리 저는 이제 중앙일보를 보거든요. 보는데 아주 재미난 인터뷰가 실려 있어가지고 유심히 봤습니다. 이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요즘 이제 무비가 앞에 또 하나 붙어 있대요. 국제시장 하나 붙어 있고. 또 하나 이제 변호사라고 하는 변호인입니까? 변호인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 감독인데 두 사람이 또 학교 동기라네요. 고려대학교 동기래요. 근데 둘이는 뭐 전혀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사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이제 영화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 이제 국제시장을 만든 그 영화 감독은 자기는 전혀 뭐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그냥 이제 어릴 때 부친이 이렇게 이제 그 조금 뭐 그 재산이 많았는데 좀 중간에 이렇게 이제 아마 가산을 탕진하시고 이제 아마 돌아가셨던가 봐요. 돌아가셨는데 어린 나이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미안하다 그랬대요. 돌아가시면서. 그때 나이가 조금만 크고 시간이 좀 있었으면 아닙니다. 아버지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제가 딘딘을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놈이 이제 삐껴가지고 아무 대답을 안 했대요. 그게 이제 늘 그렇게 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위한 영화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변호인 만든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뭐 이게 좌다, 위에 우다 하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논쟁을 벌린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여기서 이제 상당히 한국 사회의 뭐 가능성 그런 걸 이렇게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갖다가 극장에서 영화로 동원한다는 것은 이건 인위적인 영역을 쳐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변호인 본 1,000만 명하고 국제시장 본 1,000만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이것을 좌를 대표하는 영화고 이거는 우를 대표하는 영화고 이런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맞아. 그렇죠. 다만 이제 지역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서 뭐 부산에서는 이제 국제시장을 좀 많이 보고 뭐 광주에서는 좀 변호인을 좀 많이 보고 그 지역적인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안 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한국 사회가 뭐예요? 건강한 사회로 이렇게 이제 진입을 해가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영화 두 편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중도의 이론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누구든지 뭐예요? 그 양변을 갖다가 다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이제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유일하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정치인들, 정치인. 국립묘지 가가지고 내가 참배하는 대통령 묘역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늘 이야기할 때 이제 이미 이제 민도가 이제 이 정도로 아주 이렇게 이제 성숙이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다 뭐예요? 좌와 우를 갖다가 나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청들이 이제 점점 두터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름 붙이기를 이념적 중산층, 사상적 중산층, 경제적으로도 중산층이 많아야 사회가 건강하지만 사상적, 이념적으로도 중도층이 이제 많아야 되는 거죠. 왜? 좌우가 논쟁이 붙었을 때 그 말 뜯어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중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 두 개 중에서 이 사람 나름대로 또 합리성이고 저 사람대로 합리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런 바람직한 결과를 갖다 도출할 수 있는 이 건강한 이제 중도주의자들이 많으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충분하게 이제 타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그 목소리들이 뭐 결집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장들이 아마 좀 부족하고 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특별하게 목소리도 이제 크게 안 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은 소리만 이제 들리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많은 역할들을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갖다 이제 서로 이렇게 아울러 가지고 그런 건강한 사상적, 이념적 중도를 갖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염두에 이제 하나씩 두고 요새 이제 뭐 갑을 논쟁을 많이 하더라고요. 갑을 논쟁. 갑자기 뭐 항공사가 막 그것 때문에 그냥 계속 이제 뉴스를 타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이렇게 이제 돼 버렸는데 그거 이렇게 쳐다보고 뭐 너무 했잖아 하고 이제 붕괴하는 거 이거는 중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다음 어느 한편을 드는 사람 이것도 중도주의자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중도주의자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처음부터 물론 갑이었던 사람들도 있겠죠. 뭐 재벌 2세나 3세나 뭐 처음부터 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을의 위치에서 갑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많죠, 사실. 그 다음에 또 갑의 위치에 있다가 또 을의 위치에 또 이렇게 또 오는 사람들이 또 많죠, 사실. 그래서 각각 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두부를 자르듯이 누구는 갑이고 누구는 을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갑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함께 이렇게 이제 봐주라는 거죠. 중도주의자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부분은 그 시스템이 붕괴되면 큰일 나요. 언제든지 을도 갑이 될 수 있다는 그 시스템, 이 감시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되면은 신분제가 예를 들면 고착이 된다. 이거는 이제 중도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건 치명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기회가平等하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적 시스템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이렇게 이제 눈을 띄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유지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여기에 내가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죠. 각각 우리 해가지고 뭐 붕괴하는데